안녕하세요. 수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교재 준비하시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확인 문제 228페이지 문제풀이입니다. 1번 볼게요. 1번은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수 fx에서 y로 정의되어 있는데 fx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1, 2, 3번 나와 있죠.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f의 대응관계를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함수라는 거는 대응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이라는 거는 짝을 연결해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짝을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 게 함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x가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서 y는 공역을 나타내죠. 공역에 있는 원소에 딱 하나씩만 연결을 해주는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규칙을 함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이 규칙에 맞게 연결해주라는 게 1번 문제를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게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를 볼 건데요. fx 자리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여기에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값을 나타내주는 건데 여기 x 값에다가 위에 정역에 있는 1과 2와 3과 4를 넣어서 그때 나오는 값을 각각 y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x에다가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9니까 7이 나오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7에다가 오른쪽에도 연결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다가 뭐 넣어줬을 때 2 넣어줬을 때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에다가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랑 2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5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서도 연결을 2를 5에다가 이렇게 쭉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3과 4를 넣었을 때도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연결을 해보면 되겠죠. x에다 3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6 더하기 9니까 3. 그러면 3은 3. 마찬가지로 4도 연결을 해보면 1에 연결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끝이 났죠. 그럼 2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f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서 우리가 x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써줄까요? 정의역은 1, 2, 3, 4 요게 정의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돼요? 공역은 y죠, y에는 1, 2, 3, 4, 5, 6, 7 해서 7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뭐냐면요. 치역은 이 y에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 선택된 치사한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좀 유치하지만 치사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외우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선택되어 있죠? 1, 3, 5, 7이 선택되어 있죠? 그래서 1, 3, 5, 7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면 안 되고 정의역, 공역, 치역은 다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괄호 기호를 꼭 이용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도 끝이 났죠. 마지막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순서상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상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좌표 평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걸 그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X축과 Y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순서상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여기 우리가 선택했던 이 화살표를 다시 돌아와서 순서상을 읽어볼게요. 순서상이라고 하는 거는 X, Y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 하나 읽고 Y 하나 읽고 요게 되는데요.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1,7.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는 5였으니까 2,5.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겠어요? 3,3 그리고 4,1이 있겠죠. 요 네 가지 순서상을 찍어주시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하나씩 찍어볼게요. X가 1일 때 Y는 7. 그러면 1,7 찍어주고요.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점. 2일 때 5. 그 다음에 3,3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4,1.
이렇게 찍어주시면 4개의 점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라고 하면은 이렇게 X축, Y축에 있을 때 쭉 일자로 직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곡선이 되는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런 경우는요, 정의역이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이런 경우일 때 보통 합니다. 사실 공역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이렇게 확장될 때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식 있죠. 이 위에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9다.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정의역이 1, 2, 3, 4로 제한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직선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거는 정의역의 원소가 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점만 찍어주면 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인식하시면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두 함수. 자, 지금 x랑 y가 1, 2, 2, 5라고 주어져 있고 fx가 x제곱 플러스 1, gx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자, 맨 마지막 줄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f랑 g랑 같다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두 함수가 같다는 거, f랑 g랑 같다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 뭐가 같아야 될까요?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 x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y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역에 1하고 2가 있기 때문에 f에다가 1 넣었을 때 g1이 돼야 되고 f에다가 2 넣었을 때 g2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랑 g랑 같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f랑 g식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알기가 쉬워요? 그렇죠. fx식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먼저 f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보면 좋겠죠. 자, x랑 y랑 이렇게 그려놓고 f라고 쓴 다음에 지금 x에 1, 2, y에는 2, 5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fx식에 따라서 화살표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x에다 1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돼요. 그러면 1은 2에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에다 2 넣었을 때는 2의 제곱인 4 더하기 1이니까 5.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f랑 g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f 자리에다가 그대로 g를 넣어도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g에다 1 넣은 게 f1이랑 같아서 2로 가고요. g에다 2를 넣으면은 f2랑 같아서 5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gx를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g에다가 1 넣으면은 식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gx가 ax 플러스 b였기 때문에 1을 하면 a 플러스 b죠. 근데 이 값이 지금 함수값으로는 2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g에다 2 넣었을 때는요. g에다 2 넣었을 때는 x에다 2 넣으니까 2a 플러스 b인데 이게 5에다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씩 연립해서 a랑 b 구할 수 있겠죠. 위식 아래식 빼주면요. b 없어지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a는 얼마?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이 위에다가 딱 넣어주면은 3 빼기 1이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의 값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보통 보는 식에서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거의 구분 없이 같이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1차 함수를 찾아주시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 중에서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1차 함수는 어떤 거예요? 기역과 니은이죠. 왜냐면 여기가 x가 차수가 1차니까요.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는 둘 다 기역, 니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였어요? 항등함수는 x에서 x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항등함수였죠. 이 함수는 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y는 x라는 기억식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식이 딱 이렇게 하나로 유일하기 때문에 한 번 나왔을 때 좀 잘 봐두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y는 x가 항등함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함수는 뭘까요? 상수함수는 하나의 y 값으로만 대응되는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y는 a에 이제 숫자나 문자나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런 꼴로 나타내주는 게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면 위에 4개 중에서 찾아주면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디귿에 위치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이 이제 상수함수가 되고요. y는 -2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함수들은 그래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y는 x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 니은 같은 경우는 y절편이 4고 위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디귿은 상수함수 꼴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 거? -2에서 만나는 이런 가로로 긴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1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함수 그래프 꼴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28쪽에 1번, 2번, 3번 세 문제만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모아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복습하시면서 함수를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